네, 북한이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서 오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연이틀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감에 따라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이고 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을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의 상황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총 3발을 발사했고요. 이 중에 한 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정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북한이 점점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죠. 지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중국의 제20차 당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주로 이제 북한이 동해와 서해상에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포병 사격을 함으로써 9.19 군사 합의를 위반을 했고요. 북한은 9.19 군사 합의 위반한 것을 스스로 보여주면서 한 단계 더 진전을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어제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NLL 남쪽에 대해서 북한이 처음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위기를 한 단계 더 고조시켰고요. 오늘 이제 미사일 발사한 것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CBM이 한 발이 있거든요. 또다시 이제 위기를 한 단계 더 고조시켰는데 이것이 이제 위기의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를 향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늘 이렇게 ICBM을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이 또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위기를 계속해서 좀 고조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다. 그리고 네. 거의 다 마무리 단계로 가는 수준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제가 이제 NLL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게 뭐 남측을 겨냥했다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좀 뭐 미국 측을 겨냥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는 화성 12형 개량형 그것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사거리가 4,500km 정도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한국을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도 쏘고 또 포병 사격을 통해서 9.19 군사 합의도 위반하고 어제는 다시 이제 우리 한국을 향해서 쏘았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지금 ICBM을 발사했다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왜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이제 핵 이렇게 완성 국가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있지만 거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우리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네. 하는 이 훈련 때문에 뭐 북한이 대응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 미국이 지난주에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내셔널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 그다음에 미슬 디펜스 리뷰, 소위 말하는 국방 전략,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전략, 그다음에 핵 준비 태세 이거 다 발표를 했는데 네네네. NPR이라고 하는 그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만일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또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향해서 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 북한 정권은 소멸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엊그제 북한 외무성에서 대변인 담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훨씬 더 강화된 다음 단계의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는 박정천 북한군 제1 서열 1위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인자인 박정천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뭐 엄청난 재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NPR에서 북한 정권의 소멸을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속해 있는 박정천을 포함해가지고 군부가 여기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여기에 조금이라도 대응 안 하면 이것은 뭐 최고 존엄을 지금 자기네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을 말을 했는데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에서도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박정천이도 그렇게 담화를 발표하고 그것이 허가 아니고 실이다. 실제로 우리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어제 오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며칠 이내에 또다시 다른 것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지요. 네. 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접근을 했고 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이 초기 단계에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갔다 이런 보도가 일본에서 제기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피난 경보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걸까요? 이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화성 17행의 과거에 그러니까 올해 2월달, 3월달에 발사한 거하고 오늘 발사한 거 그 차이점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화성 17행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2월달, 3월달에 쏜 것은 고각 사격이거든요. 네. 고각 사격. 고각 사격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최고 고도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2월달, 3월달 이렇게 좀 차이는 있지만 최고 고도가 6,000km예요. 그리고 날아간 사거리는 얼마냐? 1,000km 더하기 빼기예요. 대충. 그럼 6,000km, 1,000km를 날아갔는데 오늘 날아간 것은 얼마냐? 고도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대충 뭐 한 1,000km? 그렇죠? 아, 네. 2,000km. 2,000km 정도 갔고 오른쪽으로 간 거는 970km 갔으니까 이걸 지금 고각 사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 각도로 사격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일본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게 북한이 발사했을 때 바로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이걸 잡을 수 있거든요. 금방 잡아요. 금방.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방향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잘 잡죠. 우리 한국은 옆으로 가는 거고 일본으로 봐서는 자기 나라 방향으로 날아오는 거니까 레이더가 그쪽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분리가 이루어지고 고도가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ICBM 발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ICBM 발사가 돼서 정상 각도로 가면 이것은 일본 열도로 넘어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것이 단분리가 되고 고도가 높이 올라가니까 바로 이제 J 얼라트라고 하는 네. 경고 발령을 내리고 신칸센을 중지시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거리는 한 760km 그 정도밖에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정도 그 정도 이제 뭐 방향이 더 북쪽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남쪽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더 정밀한 결과 보고가 안 나왔지만 대충 그 정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우리 영토를 안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워낙 빠른 속도로 가기 네. 때문에 일단 얼라트를 내렸다가 경고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다가 아니니까 해제를 한 거죠. 이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고각 사격인지 정상 사격인지는 판단에 문제가 좀 있겠고 네. 보통 ICBM이 보니까 마하 20이 정상 속도인데 이번이 마하 15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이 실패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혹시 뭐 북한이 성능을 좀 줄여서 또 뭐 다른 거를 시험하려는 의도였는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간에 일단 발사만 하고 나서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고각 사격했으면 6,000km를 올라가야 됐었고 네. 옆으로 가면은 한 2,000km를 가셔야 되는데 일단 이건 고각 사격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이미 북한은 한 5번, 6번에 걸쳐서 화성 17행의 고각 사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필요로 한 것은 미국한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각도로 해서 일본 열도를 넘어서 훨씬 하와이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을 아마 시험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 일본 열도를 넘어간 화성 12형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화성 12형 개량행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4,500km를 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속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 20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760km밖에 안 가고 속도도 마 15밖에 안 가고 그런데도 이것을 의도한 것이냐
글쎄요. 이건 뭐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그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고각 발사도 아니고 정상 발사 각도였다면 뭐 실패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일 실패했다라고 하면 최단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실제로 정상 각도를 통해서 발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추가 ICBM 발사 가능성. 그렇죠. 네. 통상 저런 미사일을 발사할 때 북한이 여태껏 형태를 보면 통상 2발 정도를 준비를 해요. 네네. 그래서 한 발 실패하면은 바로 실패의 원인을 찾자마자 바로 이제 또 시험 발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얼마만큼 이번에 만일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실패의 원인을 얼마만큼 빨리 찾느냐에 따라서 북한은 ICBM을 재발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네, 발사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ICBM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미국의 발표 내용에서 북한 정권의 소멸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발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핵실험에 한 발짝 다가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가 미국의 중간 선거인데 다음 주 내 그 이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이 3일이잖아요. 8일이면 5일 남았어요. 근데 8일 날은 안 할 거잖아요. 그럼 7일까지 하면 3, 4일 남았어요. 네. 그죠? 그래서 북한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어차피 올해 봄부터 제7차 핵실험은 준비가 다 끝났는데 중국의 시진핑의 대관식 때문에 이걸 계속 눈치 보고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진핑 대관식 끝나고 나서 지금 계속 포사격하고 그다음에 탄도탄 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ICBM 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 앞에 이게 제7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완전한 핵 보유 국가로 등극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그 담화 속에 그 답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다음 단계, 고도화된 더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ICBM 오늘 실패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핵실험으로 가든지 한 번 더 쏘고 핵실험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ICBM만 한 번 더 쏘고 그리고 선거 결과를 보고 핵실험을 하든지 아마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만일에 ICBM을 안 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핵실험할 가능성은 11월 7일 전까지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죠. 네. 네. 그렇다면 뭐 핵실험과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쏘든 아니면은 ICBM 추가 도발을 하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중국과는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다시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일단 전선이 2개예요. 그런데 다시 북한이 여기서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하고 ICBM을 발사하고 그리고 핵실험을 하면 전선이 3개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외교 정책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결과로 이어지느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대화는 열려 있다. 그러니 언제든지 대화의 장으로 들어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것이요. 과거에는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핵 협상을 하고 그러면은 미국이 주로 조건을 제시하고 북한이 따라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북한이 조건을 제시하고 미국이 따라오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말의 의미인적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라. 두 번째가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세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해라. 세 가지를 다 들어주던 하나를 들어주던 두 가지를 들어주던 거기에 대해서 네가 수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대화에 나가마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얘기는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 지금 북한은 그거조차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전 들은 속보 소식 전해드리고 저희가 대담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지난달 31일부터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조금 전에 한미 공군이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미국 7공군 사령부는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현 안보 위기 상황하에 한미 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비질런트 스톰의 훈련이 연장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그동안 이제 북한의 도발을 보면 한미 연합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 도발을 하는 거다. 우리 훈련 탓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훈련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추가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우선 우리가 이 전후 맥락을 얘기를 하면 왜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을 하죠? 왜 우리가 한미 간에 지난 8월 말에는 그 해군 훈련을 하고 왜 이번에는 공군 훈련을 하죠? 그 핵심은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거든요.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해만 들어서도 30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순항미사일까지 합하면은 33번째예요. 사실상 2017년도에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을 때 27번밖에 안 했어요. 27번밖에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은 2017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는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한미가 공동으로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네네. 그러냐 하면 우선 ICBM을 일단은 뭐 실패를 했든 안 했든 발사는 했잖아요. 그리고 제7차 핵실험이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만일에 7차 핵실험하고 그렇게 다시 ICBM 하고 그러면은 이 훈련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억제력은 계속 발휘되고 이런 훈련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북한한테 알려주고 북한 스스로가 너희들이 판단해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 도발 가능성도 있고요.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7차 핵실험 또는 이제 ICBM 이제 추가 발사 이런 것들이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술적 도발은 이제 실제로 북한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 9.19 군사합의 난 뻔뻔하게 9.19 군사합의 위반했어. 너희들 이렇게 포수와 이거 보여줬잖아요. 다음 단계는 NLL 넘어와 가지고 우리 영해 근방까지 나 이제 쐈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원하는 곳에 한국 본토든 섬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내가 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사일이든 포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지 도발의 가능성, 전술적 차원에서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해상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육지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북한이 우리 본토, 우리 한국을 향해서도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억제력을 강화해서 한미 비질런트 스톰은 필요하고 만일에 최악의 경우에 그런 전술적인 도발이 일어나게 되면 국지 도발이 아마 비질런트 훈련이 실제 작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미 공군에 의하면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좀 유형을 분석해 보자면 장소나 시간도 굉장히 다양하게 했고 미사일도 뭐 방사포나 지대공 미사일이나 섞어서 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뭐 국지 도발 가능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일까요? 그 부분은 그 부분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 도발하고도 관련이 뭐 있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대비 태세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섞어서 쏠까? 그러면 이제 섞어서 쏘는 게 지금 지난번에 봤을 때 6월 달에는
KN-23, KN-24, KN-25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2발씩 해서 8발을 여기에 이제 전술유도 무기까지 한꺼번에 쏘았거든요. 네네.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무기를 한꺼번에 쏘았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포병까지 같이 쏘면은 이제 어제처럼 보면 미사일 25발에 포병탄 뭐 한 100발 그러면은 100여 발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제 전쟁 상황이라면 우리 한국으로 날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레이더가 가동이 되고 필요하면은 이제 전부 다 우리 미사일들이 그걸 요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포병탄이고 어떤 것이 미사일이고 저 미사일 중에 어떤 것이 핵무기가 들어있고 그걸 어떻게 파악하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의 대응 태세와 그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여기에 준비하고 대응하고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 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섞어 쏘기는 분명히 전쟁 기간 동안에 아마 이런 것들을 섞어 쏘기 하게 되면은 북한으로서 봐서는 일정 정도의 이점은 있다라고 봐야죠. 네. 네, 어제 쏜 미사일이 무려 25발이고 단거리 미사일 한 발에 200만에서 300만 달러니까 최대 1,000억 원 어치로 추정이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도발을 하는 걸까요? 예, 참 마음 아픈 질문인데요. 마음 아픈 질문인데 북한의 식량난이 이것도 이제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식량난이 좀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제 올해 뭐 유난히 더웠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하고 북한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건 달라요. 한국은 워낙 산림 녹화가 잘 돼서 이걸 이제 흡수를 하지 않습니까? 산에서도 흡수하고 벌판에서도 흡수하는데 북한은 이제 나무를 전부 다 연료로 다 떼고 있기 때문에 민둥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바짝 말라 있다가 폭우가 쏟아지면 다 쓸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난이 아마 100만 톤 더하기 빼기 정도 그렇게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부족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대충 북한이 필요로 하는 양이 뭐 한 500만 톤 조금 더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 한 2~3달치의 식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00억 정도의 돈이면 식량을 그걸 쌀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옥수수를 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북한 인민들이 적어도 고난의 행군이나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그쪽으로 지금 써야 되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예민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전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든 어쨌든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아서 정상적인 국가, 소위 말하는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그런 국가로 대우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희생하고 그쪽을 향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다. 그럼요. 라고 보셨고요. 저희가 어제도 상황을 조금 보자면 어제 울릉도에서 가까운 곳에 떨어진 미사일, NLL 이남에 떨어진 미사일을 보고 기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평가도 있고 혹은 뭐 의도적 오발 아니면 실제 오발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오발의 가능성, 하나는 의도적인 가능성. 왜 오발의 가능성이라면 세 발이 다 저는 울릉도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중에서 두 발은 울릉도 상공을 넘어가고 한 발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NLL 이남에 우리 영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떨어진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오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어제 오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두 발은 그냥 동해상으로 가고 한 발만 이쪽으로 왔단 말이죠. 이거는 오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쪽을 보낸 거죠. 네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포병탄을 통해 가지고 9.19 군사 합의를 위반을 한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 울릉도를 향해서 보내면서 영해 근방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북한이 한국한테 주는 경고는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
그것이 한국의 어느 지점이 되든지 간에 거기다가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지금 그야말로 속초 코앞에 떨어진 그렇죠. 그만큼 가까운 거리여서 네. 과거의 사례를 봐도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자칫 뭐 실수나 뭐 우연적인 도발로 인해서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에 뭐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북한한테 달려 있습니다. 만일에 어제 이제 그 속초 근방에 이게 떨어졌는데 거기에 지금 조업하고 있는 우리 어선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선들도 그쪽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속초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어제 한 발 떨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의 어선이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우리의 상선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국가와 국민과 우리 주권을 지키는 걸까요? 그렇다면 적극 응징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걸까요? 적극 응징해야죠. 그래서 제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정말 오판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오판을 해서 우리 한국 영토에 직접적인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북한한테 달려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국지 도발의 가능성은 또 그로 인한 국지 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네. 네.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달려 있고 이제 또 추가 도발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까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이런 전술적인 도발을 하면 그 전술적인 도발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북한이 왜 이렇게 거의 뭐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막무가내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백이 뭘까요? 나 핵무기 가졌어. 그리고 남한은 내 핵무기의 그늘 속에 들어있어. 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너는 나한테 대응하지 못해. 여기에 대한 자신감, 오만, 오판 이것이 지금 북한한테는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그늘이 있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영토 영해 국민들한테 대해서 도발을 하고 피해를 입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국가냐? 이건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죠. 왜?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는 확장 억제 전략. 우리 그냥 흔히 얘기해서 해구산이죠.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응징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오판한 사례를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 보고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점령할 줄 알고 우크라이나 침략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9개월, 10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오히려 우크라이나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술핵 무기까지 지금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